제가 그 선배님들 뭐 앞에 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계셨었는데 뭐 민간에 비하면 공공은 아직 역사가 짧습니다. 이제 제가 그 들어와서 한 13년, 14년 그렇지만 제가 한 13년 경험으로 봤을 때 공공 홍보라는 게 결국 기자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고등학교 때 그 정부 공공 홍보를 하고 싶어서 그 중대를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광주 사태 그거를 경상북도 영주가 제 고향인데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카톨릭 그 성당을 갔더니 그 사진 전시회를 하고 이게 모르는 사실 국민한테 알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라는 걸 깨닫고 그때 정보 공부를 하려고 했고 제가 13년을 해보니까 결국 how to say도 중요하지만 what to say 결국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려고 기자들이 결국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은글자로 보니까 유엔의 영어 정책을 우리나라가 한자로 바꾸는 거고 그걸 그대로 공무원이 쓰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정책이 뭔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쉽게 푸는 게 기자라면은 기자가 언론에 푼다면은 저희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SNS 컨텐츠가 결국은 보도 자료를 더 쉽게 푸는 거고 오프라인의 행사 이벤트도 결국은 이게 서면으로 나오고 영상으로 나온 거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결국 기자가 하는 일이랑 똑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자 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 들어와서도 진짜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한테 조금 더 쉽게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학교에서 지금 많은 학과들이 생겼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테크닉을 많이 가르치신데 뭐 저도 지금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지만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이 보내신 학생들이 교수님들하고도 평생을 가지만 저희하고도 평생을 가거든요. 20년, 30년 같이 일하는 물론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지쳐 쓰러질 때 걔들을 잡을 수 있는 게 과연 테크닉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직업이라는 뭐 아까 선배님들 30년 지금 후배들도 30년씩 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마침 정부 그 전문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정보공부가 시작된 게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라고 보는데 저는 그 전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대통령님께서 일단 전 부처청의 홈페이지를 만드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민간의 전문가들을 정부 공공 전문관으로 홍보 전문관으로 임용을 했거든요. 그때가 1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상급 부의사관, 5급 사무관, 7급 주무관으로 임용을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그때 또 PCRM이라 그래가지고 정책 고객 세분화. 그래서 이메일링 서비스로 했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엄청 그 공공 홍보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때 또 많이 생겼던 게 메타가 먼저 시작을 했었죠. 메타의 한재병 대표님, 다음에 이지스 대표님도 거기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 서포트가 많이 됐고 그때 많이 생겼던 게 제가 한때 근무했던 인포마스터. 그 다음에 그 유브레인, 뭐 레인보우 이런 회사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하고 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온라인 부대변인, SNS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다음에 현재 와가지고 뭐 더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그 정부 업무 성과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통 업무 평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었다가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0점 배점 아예 그 가감점이 아니라 배점으로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정보홍보 시장이 나라 장터를 통해 가지고 직접 발주되는 거는 약 8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되는데 근데 그게 뭐 민간이나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캠페인 형태로 발주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1년에 한 3조의 시장이고요. 여기에 지금 뭐 유브레인, 레인보우 뭐 등등 여러 회사, 뭐 인포마스터는 지금은 이제 폐업을 하고 없지만 그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가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공공홍보 제안서 보고 이거 도대체 광고 제안서 대비 홍보 제안서는 언제 우리가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일단 인식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포마스터에 한 10년 넘게 전문이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던 직원들이 140명으로 커지고 뭐 매출 20억이거든 회사가 뭐 400억까지 커지면서 제가 느꼈던 건 결국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그러니까 처음에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들어가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뭐 경제학, 심리학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매체 이런 거, 메시지 이런 것들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 배우는데,
물론 저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철학이나 윤리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면 무슨 결국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50 되니까 저도 똑같은 소리를 하려니다. 결국은 사람이고요. 결국은 정신이고 결국은 윤리고 결국은 철학이고 결국은 이거를 끝까지 가겠다라는 인내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교수님들께서도 졸업시키셔가지고 회사 오면은 테크닉 더 잘 배우거든요. 회사에 보내시면 회사에서 한 1년만 제안서를 쓰면 테크닉 엄청 잘 배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윤리와 철학, 왜 홍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 홍보인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해줬으면 하고요. 다음에 회사도 제가 지금 또 뭐 레인보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테크닉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요즘 SNS 이게 핫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기자랑 똑같은 그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엇을 네가 파는 정책이 결국은 제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롱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변하면은 100대 국정과제,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욕심이 많아서 200대 국정과제였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책자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매년 5년에 한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매년 정부 공공기관하고 다음에 산하기관에서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한 200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되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옛날에는 일이 바빠서 공부가 너무 바빠서 신문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은 신문을 한 8개에서 10개를 읽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우리 일이라는 게 파는 제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다음에 공공기관의 업무계획 되게 딱딱하거든요. 거기 물론 뭐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매체도 알아야 되죠. 매체 계속 급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하루에 10개 정도를 계속적으로 읽어댄다면은 그 인력을 당황해낼 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부처 공무원도 2년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과의 사업부서의 정책을 다 깨지는 못하는데 저희 일을 하게 어쩌면 진정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그 정부 부처의 실국장만큼 알게 될 거고요. 다음에 부처 출입 기자가 결국은 출입을 하면서 여러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습득을 하는 거고 다음에 회사에서 결국은 신문사에서 기사들을 많이 보는 건데 저희 같이 홍보 대행사라고 하지만 대행사 직원이 하루에 신문을 10개씩 읽어댄다면은 기자들보다 오히려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서브젝티브 매러 결국은 주제를 장악하는 게 결국은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롱런하는 거고 전문성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신입 직원들은 이렇게는 안 되지만 실장 팀장들은 지금 요 과정을 트레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연봉도 조금 올려 주셔야 돼요. 물론 인포마스터 폐업할 때 제가 느꼈던 게 연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라는 것도 연봉을 너무 올려주면 또 회사가 지탱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는 회사가 커지는 걸 좋아했다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단돈 100만 원에도 회사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라리 조금 올려주더라도 애들을 잡아놓고 얘들이 오래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경력을 많이 쌓을수록 저희도 그 기자들 보면 대기자란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많이 쌓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회사 옮기려고 할 때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끔 다음에 대학원도 요즘 많이 그 지원 제도가 많거든요. 고용노동부가 되게 착해져 가지고요. 별의별 지원을 다 해줘요. 애들 신입 직원 찍었다고 뭐 보조금 나오지 다음에 대학원 보낸다고 또 보조금 나오지 그리고 또 배워야 되더라고요. 저도 학교에 가끔 강의하서 갔다 오면은 제가 잘못된 걸 회사에 있으면은 잘못된 걸 모르더라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다시 배워야 될 것 같고 경력직 비율을 그러니까 저희가 싸게 회사를 운영하려면 신입직을 자꾸 뽑으면 돼요. 근데 그랬을 했을 때는 그 회사는 결국 오래 못 가. 인력이 훌륭하지 않은 회사는 결코 버티지를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력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다음에 공공 전문관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 그 광고 대행사에서 정보 공부 한 5년 정도 하고요. 석사학위만 있어도 5급 사무관으로 바로 특채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가서 또 살아남아야 되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가서 한 3년이 됐던 6년이 됐던 재계약에서 그래서 결국은 정부 부처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음에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전문성 얘기하는데 뭐 앞에 계셨던 그 대표님들이 전문성의 가장 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하시면 다 전문가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애정을 가지고 하면 전문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고 싶어서 진짜 그 소원이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공공 PR 자꾸 재미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재미없고 대한뉴스 같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들을 위해서, 저 항상 그 생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